공포라디오 마녀 지. 내 이름은 강혜진.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미모 업데이트에 한창이다. 여자는 가꿔야지. 길거리에서 너무 뚱뚱하거나 지저분한 상태로 다니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진다. 한심하게 느껴진달까. 특히 요즘 사회에서 외모는 정말 최고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반 사회인의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생활에 너무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다. 나보다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으려나. 설렘 반으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다. 그곳에서 나는 왠지 눈길이 가는 예쁜 아이 윤서를 만났다.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훔쳐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아이가 내 쪽으로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것이다. 너 혜진이 맞지? 입학식 때 나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보다가 인스타에서도 봤었어.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반갑다. 나를 보면서 자신과 닮았다고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제잘거리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더 자세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다. 크고 살짝 처진 눈매, 갸름한 얼굴형 비슷한 듯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예뻤다. 신이 난 그녀의 옆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활기찬 태도와 예쁜 외모 때문일까? 금세 같은 과의 친구들이 나와 윤서 주위로 모여들더니 우리가 진짜 닮았네. 어디가 닮았네. 아니, 콧대는 윤서가 더 높네. 등등 우리 외모를 비교하면서 저마다 신이 나서 한마디씩을 거들었다. 진짜 신기하다. 멀리서 보면 쌍둥이라고 할 것 같아. 주변 친구들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고 그 말에 윤서도 신난 듯이 함께 떠들어댔다.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와 윤서는 의도치 않게 인싸가 되어 있었다. 특히 나는 여전히 좀 어색했지만 윤서는 신이 나서 우리의 쌍둥이 같은 관계를 즐겼다. SNS에 우리가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쌍둥이 아님 도플갱어 같은 해시태그를 붙였으며 꽤 인기가 있었다. 친구들은 점점 우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려 했다. 가끔은 날 보고 윤서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나를 멘붕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생겼다. 고딩 때부터 내 마음에 두고 있던 동창인 민수가 지나가는 윤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그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저기, 혜진아. 지나가는 윤서를 민수가 나로 착각하고 불러 세운 것이었다. 당장 저 자리로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몰래 둘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안녕? 너 민수 맞지? 나 혜진이 아닌데? 난 윤서야. 우리가 좀 닮았지? 미안, 윤서구나. 아니야, 분위기는 완전 달라. 네가 뒤돌았을 때 바로 알아봤어. 마치 민수는 죄를 지은 양 무척이나 미안해하면서 얼굴이 붉어져서는 윤서에게 말하는 거였지. 민수의 말에 윤서가 씩 웃으며 말했어. 아, 그랬어? 혜진이랑 나랑 쌍둥이냔 말도 듣는 걸 뭐. 그래도 혜진이가 더 귀엽고 예쁜데. 혜진이가 아니어서 실망한 건 아니고? 아, 아니야. 네가 더 귀엽고 예뻐. 윤서의 농담에 민수는 당황했는지 손사래를 치며 소리치는 거야. 급작스런 고백 같은 말에 윤서와 민수가 서로 멋쩍게 웃으면서 즐겁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나에게 다시는 말을 걸지 않았고 그렇게 그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난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만 했다. 늘 저런 식이다. 저런 식으로 윤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친구들을 조금씩 자신의 옆으로 빼앗아 가고 있었다. 이상한 일들은 그 후에도 더 많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윤서의 SNS에 올라왔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윤서가 단골이 되었다. 내가 애용하는 향수를 쓰기 시작한 그녀는 나의 채취마저 자신의 채취로 둔갑시켰다. 요즘엔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 혜진아, 너 요즘 윤서 스토킹하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웃는다. 윤서는 그저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다. 우린 그냥 취향이 비슷한 거야. 영혼의 쌍둥이잖아. 윤서의 말에 친구들은 야, 윤서 넌 너무 착해. 너도 한마디씩 해. 어쩔 땐 제가 너를 심각하게 따라하는 게 느껴져서 보는 내가 더 황당하던데. 이런 말에도 윤서는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미소로 사람 좋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막히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올리지 않은 사진이 내 피드로 올라온 것이다. 분명 내 얼굴이었고 내 방 배경이었다. 하지만 난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이 사진은 또 누가 올린 거지? 친구들에게 물었다. 바보야, 네가 어제 올렸던데 얘 또 맛이 갔네. 난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얼굴이 푸르락해져서 말을 했다. 도대체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았다. 또 건망증이구나. 요즘 너 진짜 이상해. 점점 더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찍힌 내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친구들의 계정 여기저기에서 나돌기 시작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흥분한 표정, 난간에 올라가 위험한 포즈를 취하며 친구들과 폭소를 하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등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진짜 술에 취해서 의식에 없는 나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나를 닮은 윤서가 나인 척 하고 있는 모습인 건지 이제는 나조차도 사진 속 인물이 나인지 윤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대학 커뮤니티에는 내 행동에 대한 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가지 않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혜진이 어제 술자리에서 미쳤더라. 맞아.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윤서랑 혜진이를 이제야 구분하겠네.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쪽이 혜진이. 혜진아, 이제 괜찮은 거야? 너 요즘 너무 과음하는 것 같아. 몸 관리 좀 해.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친구들은 걱정 어린 말들을 해주었지만 내게는 그저 나를 놀리는 것처럼 들렸다. 윤서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건 윤서의 룸메이트였다. 윤서 어디 있어? 뭐? 윤서는 한 달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잖아.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멍해졌다. 고향을 갔다고? 이 나쁜 것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모두를 속인 거였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었다. 완벽하게 동일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모두 쳤다. SNS를 열었다. 내 계정들은 모두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다. 프로필 사진도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내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미소가 윤서의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자꾸 윤서가 내 행세를 한다고 너희들이랑 요즘 어울렸던 애는 내가 아니라 윤서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몇몇은 아예 내 번호를 차단했다.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뒤에서 수군거렸다. 쟤 정신병 온 것 같아. 맞아. 자기가 진짜 혜진이라면서 혜진이 행세를 하고 다닌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윤서, 아니 나로 위장한 그녀가 내 앞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나를 복제해 놓은 듯했다. 아니, 나보다 더욱 예쁘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말이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물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내 인생을 빼앗고 있잖아. 나를 네가 빼앗아 가고 있잖아.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도 그랬잖아. 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3년 전 찍힌 사진이었다. 윤서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고등학교 때 따라했던 선배였다. 스타일, 말투, 취향까지 모두 모방했던. 그 언니 진서가 내 친언니야. 네가 모든 걸 따라하다가 결국 언니는 학교를 그만뒀어. 사람들이 계속 너랑 비교하니까.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선배를 얼마나 동경했는지,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는지. 결국 나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대체했던 것. 난 몰랐어. 윤서는 슬프게 웃었다.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도 모두 치웠다. SNS도 모두 삭제했다. 가끔 창밖을 보면 내 모습을 한 윤서가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루하루 나는 일부러 나 자신을 망가뜨렸다.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 살을 찌웠다. 머리는 남자처럼 짧게 잘랐다. 화장은커녕 세수도 대충 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윤서와 비교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용기를 내 다시 학교에 나갔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교수님마저 새로운 학생이냐고 물을 정도였다. 내심 안도했다. 도서관에서 내 노트북으로 로그인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탁 쳤다. 고개를 돌리니 뚱뚱하고 짧은 머리에 화장 끼얹은 얼굴을 한 너무 평범해서 보기에 지루한 처음 보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안녕? 너 새로 온 거야? 난 민지라고 해. 우리 좀 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와 닮은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도서관 유리에 비친 지금의 내 모습을 보았다. 아, 그래. 지금의 내 모습과 닮았나 보구나.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나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윤서의 눈빛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정말 낯설었다. 이젠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말이야. 그래,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지. 그때였다. 한 남학생이 수줍은 듯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캔 커피와 쪽지를 건넨다. 여자인 내가 봐도 흑백의 도서관에서 그녀만이 컬러를 갖고 있는 듯 했다.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끼리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하면서 닮았다는 얘기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엔딩에서 혜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선 미소 짓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섬뜩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요즘 실시간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는데 환경이 안정화되면 라이브 시간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포라디오 마녀주였습니다. 굿나잇.